자, 이번 시간에는 위치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 평면이 있고요.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라는 점이 3,4입니다. 자, 좌표라는 것은 사실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점을 갖다가 벡터로 보겠습니다. 그럼 벡터를 보려면, 벡터가 되려면 시점과 종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점을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하고, 시점은 원점이 되겠습니다. 종점은 그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으로 OA 벡터, OA 벡터는 3,4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점을 갖다가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OA 벡터의 이름을 스몰 a 벡터라고 한다면 A 벡터는 3,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라는 게 뭡니까? 크기가 1인 벡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완 벡터. 이완 벡터는 1,0을 이야기합니다. 크기가 1이죠, 지금. 그 다음에 E2 벡터. E2 벡터는 0,2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완 벡터는 x 좌표를 담당을 하는 것이고 E2 벡터는 y 좌표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a 벡터를 갖다가 이완 벡터와 E2 벡터를 표현을 하면 x 좌표가 3이니까 3배의 이완 벡터 플러스 y 좌표가 4니까 4배의 E2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OA 벡터는 3,4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스몰 a 벡터는 3,4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벡터는 3 이완 벡터 플러스 4 E2 벡터 모두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크기라는 것은 이 선분의 길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원점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0,0에서 3,4까지의 거리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해주면 9 플러스 16이니까 루트 25, 즉 A 벡터의 크기는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 벡터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점을 나타내는 A 벡터와 B점을 나타내는 B 벡터가 있고요. A 벡터의 성분은 x1, y1, B 벡터의 성분은 x2, y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벡터의 합을 구할 때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는데 평행사변형법을 쓰겠죠. 시점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OB 벡터를 일단 평행이동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렸죠.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바로 두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걷을 때, B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걷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꼭지점과 직교를 이루는 이 직각삼각형, 이놈과 이놈은 합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B점의 x좌표는 뭡니까? B점의 x좌표는 x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점의 x좌표는 x1이 되겠죠. x1.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x좌표는 x1에서 이만큼 더 간 건데,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길이는 x2, 이 길이도 x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좌표는 x1 플러스 x2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도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이 길쭉한 직각삼각형. 여기서도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길쭉한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A점의 y좌표는 y1이 되겠죠. B점의 y좌표는 y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점의 y좌표는, 자, 두 직각삼각형이 평행하니까 이 길이만큼 y2에서 이 길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즉 y1만큼 올라간 거죠. 따라서 y1 플러스 y2가 됩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간단한 건데요. 두 위치 벡터를 더하면 x 성분끼리 더한 것이 x좌표가 되고 y 성분끼리 더한 것이 y 성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벡터의 차인데요. 두 벡터의 차라기보다는 역벡터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B벡터의 역벡터. 자, 여기서 A1 벡터는 x1, y1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벡터의 역벡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벡터의 덧셈 우리가 배웠습니다. x 성분끼리 더하고, 그러면 x1 마이너스 x2가 되고, y 성분끼리 더하고, 그럼 y1 마이너스 y2가 됩니다. 따라서 두 위치 벡터의 차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x 성분끼리 빼고 y 성분끼리 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인데요. 3a 벡터라고 하면 벡터가 크기가 3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x 성분과 y 성분의 3배를 해주면 이게 바로 실수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벡터의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의 평행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위치 벡터로 주어져 있고 둘이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K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우리 1단원에서 배웠는데 두 벡터가 평행하면 어떤 실수를 곱했을 때 다른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실수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내가 A 벡터에다가 M을 곱한 이유는 여기에 B 벡터는 미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M을 곱하면 2차가 되어 버리죠. 따라서 A 벡터에다 M을 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위치 벡터를 대입을 하면 K-1, 2K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우변은 M을 갖다가 A 벡터에다 더하는 거니까 2M, 3M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k-1과 2m이 같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k 플러스 2가 3m과 같아야 되죠.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m을 소거해버리면 k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식에다 3을 곱하고 밑에 식에다 2를 곱해볼게요. 자, 3을 곱하면 3k-3은 6m이 되고 2를 곱하면 4k 플러스 4는 6m이 될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은 0이 되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